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자신있게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일단은 지난주도 서울경마 같은 경우는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는 이제 현장에서의 주로 파악을 제대로 하면서, 자, 노림수로 가졌던 추천 마필들, 특히 복병 마필들의 선전이 많이 이어졌는데, 역시 이번 주도 최선의 준비를 한 만큼 여러분께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에 준비된 승부처입니다. 오늘 최고의 메인은 제8경주입니다. 8경주가 오늘 고배당 승부의 메인이 되겠고요. 절대 배당에 편승해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또한 여러분들 배당에 소위 말해서 쫄 필요는 없습니다. 고배당이라 가지고 자 이게 승부가 되겠느냐?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무수히 많이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 8경주는 고배당 승부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경주고, 10경주는 오늘 마지막도 A급인데 배당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상위 등급 경주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고 좀 더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이미 능력이 다 나온 마필들 좀 더 간단 명료하게 주력마권에 강력하게 한번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승부처는 1경주, 3경주, 7경주를 일단은 일반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8경주 메인을 진행을 하면서 10경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 이렇게 한번 플랜을 짜봤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 여러분께 제가 첫 경주는 승부로 예고를 드렸죠. 정말 이번 경주는 신예 마필의 능력 평가에 자신이 없으면은 붙으면 안 됩니다. 반면에 신예 마필의 능력 평가에 자신이 있다면 무조건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그런 찬스로 판단이 되고요. 실전에서 잘 뛰었던 마필이 몇 두가 눈에 띄죠. 3번 은혜서브, 여기에 10번 나운더 와일드, 5번 원모어러시까지 3두의 마필인데, 일단은 기록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3번과 10번은 직전에 다 습출했기 때문에 조금은 기록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좀 주어졌었고요. 5번 원모어러시는 직전에 건조한 주로였죠. 워낙 그때는 네모 프린세스라는 강력한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 남겼는데, 자, 이번 경주는 충분히 서력이 기대가 되네요. 5번 마필, 일단 이 마필만큼은 먼저 믿고 할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10번 나운더 와일드는 뒷심에서의 물음표가 좀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또한 3번 은혜서브는 초반에 빠른 마필이 아닌데, 과연 이제 김효정 기수가 추입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오히려 1000m의 거리긴 합니다만 추입마이기 때문에 내축으로 갇히는 그런 양상보다는 외곽으로 시원하게 빼서 나오는 게 좀 더 전개가 유리하죠. 이번 경주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번이 키를 쥐고 있네요. 이 마필이 과연 인기 순위대로 능력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개 예측을 해봐도 그렇고, 또한 여러 신예 마필의 능력을 평가해봐도 그렇고요. 3번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방어막권은 있어야 되겠죠.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 이 마필은 최후의 보루로 저로서는 남겨둘 수 있겠고, 자, 1경주에 강력하게 늘어볼 수 있는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신예 마필이 되고요. 이 마필들의 능력이라면은 충분히 실적용이 없습니다만 자력 입상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겸비하는 마필들. 마바에서 일단 승부의지까지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5번을 중심으로 신예 마필 2마리를 강력하게 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깔끔하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깔끔하게 적중을 하고 토요일 경마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역시 눈에 띄는 마필은 바로 8번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관련돼서는 일단은 좀 한방 주력에 강하게 힘을 실어드리고요. 한방 주력에 그만큼 2대의 마필의 능력이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바로 8번 와우와우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 여력 좋은 걸음을 통해서 3등을 기록을 했고요. 직전 경주도 준우승의 성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워낙 뒷심의 경쟁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1200m 레이스 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은 먼저 바로 이 8번 와우와우라는 마필을 먼저 믿고 갑니다. 믿고 가고요. 제가 서두에 이번 경주는 한방 공략이 좀 유력하다고 말씀드렸죠. 노림수의 마필은 바로 외곽의 12번입니다. 플라잉 골드.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상당히 여력이 많이 남았던 모습이었는데 분명히 거리 손실도 있었고요. 스타트가 아주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충분히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1200m의 거리라면은 올라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거리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직전 이상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 바로 12번 플라잉 골드를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역시 13번 라운드 위켄드는 1000m에서도 뒷심의 약점을 좀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주 거리가 1000m였다면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1200m의 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은 크게 경쟁력 발휘를 기대해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수가 된다면 안고 갈 수는 있겠지만 힘을 실어드리면서 공략할 정도의 그런 능력만은 아니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13번 라운드 위켄드라는 마필을 지목해드릴 수 있고요. 5번 한강보스입니다. 이 마필은 눈에 띄는 게 일단은 직전 대비 훈련 강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훈련 강도를 높이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요. 특히 스피드 보강에 준비를 많이 했고, 자 게다가 이제 박태준 기수의 재기승에 이 마필도 직전에 종반의 여력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초반에 좀 약점이 좀 크기 때문에 과연 이제 훈련의 성과가 얼마나 실전에 반영이 될지가 일단은 관건이 마필이고요. 그러나 준비를 잘했습니다. 특히 순발력, 스타트, 스피드 향상에 훈련에 주력을 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자, 그러나 15번 한강보스는 최근에 골마경기가 계속 있었죠.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장 상태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한강보스 외곽의 14번 남산호랑이라는 마필. 이 마필도 직전에 여력이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8번이라는 강력한 축이 있고요. 5번 준비 잘했습니다. 5번, 12번, 13번, 14번인데 아무래도 14번 마필은 직전에 편성이 너무 약한 편성에서 잘 뛰었고요. 재검증이 좀 필요할 때 보이고 전개도 좀 아쉽습니다. 13번은 지구력 발휘에 물음표가 좀 남아있는 마필. 5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큰 약점과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 상태, 과연 어떤 상태로 출전할 것이니까 준비를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제 훈련의 성과가 나올 것인가가 관건으로 저서는 판단이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8번을 믿었을 때는 12번 플라잉 골드라는 마필을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추천이 됩니다. 저는 내심 이번에 이 경주 같은 경우를 한번 1타 쌍피를 한번 늘어볼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지고요. 그 중심에는 8번 와우와우, 12번 플라잉 골드, 2대의 마필의 동반이상을 강력하게 볼 수 있겠고, 자 이외의 마필들은 14번 남산호랑이, 5번 한강보스, 13번 라운더 위켄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300m 레이스. 우리 여러분께 예고를 줬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승부처이고요. 역시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있겠고, 자 다만 이제 이 마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5번 골드카이저입니다. 골드카이저라는 마필.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주행심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로서는 능력을 평가를 했습니다. 순발력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뒷심도 일정 부분 겸비한 마필. 그래서 기본기가 우수하다고 저는 적어놨고 이 마필에 따른 점수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 데뷔전 때 앞선 전개를 펼쳤지만은 1200을 못 버텼고요. 포화주로에서
직전 경주는 초반부터 자리를 못 잡는 가운데 14번 게이트의 불리한 점, 계속 외곽 돌다가 그대로 레이스를 마무리 지었죠. 그러면 이제 이번 경주는 문세영 교수의 안장 교체인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강력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찬스로 보여지는데, 이게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인기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이게 배당의 메리트가 좋아야지만이 그동안의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문세영 교수 기승이기 때문에 또는 이 편성에서는 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정립이 됐는데, 생각으로 또 너무 많은 인기를 모으면 이게 한편으로서는 약간의 또 의심이 가는, 그러니까는 배당의 메리트가 주어졌을 때는 공략의 의미가 좀 강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배당의 메리트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리스크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배당 대비해서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런 평가가 좀 엇갈리고요. 배당이 없어가지고 이 마필을 제가 노렸던 마필이 배당이 없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배당이 없을 때는 리스크가 그만큼 적고 입상기 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정작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본 결과 골드카이저가 최근에 골마감기에 그런 질병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5주 만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골드카이저 이 정도 인기를 모으면은 약간의 그런 리스크는 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충마로서의 메리트는 크지는 않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배팅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번 경주를 냉정하게 분석해 봤을 때는 1번도 좀 빠르고 2번도 마찬가지고요. 3번도 좀 빠르고 5번도 좀 빠르고 6번도 좀 빠릅니다. 내측에 외곽에는 14번 정도가 좀 빠른 마필이 난데,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들이 하나같이 1200m 레이스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추입형 마필을 노려야 되고요. 제가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직전 경주에 상당히 미흡했던 경주 운영이었습니다. 본연의 능력의 100%는 절대 아니었고요. 그러나 걸음이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추입 성향의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주로 파악도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선행형 마필 중에 강자가 있느냐도 중요한데, 일단은 당일 주로 파악은 앞선의 1, 2경주를 지켜보면 답이 나오는 거고, 현재로서 판단했을 때 과연 선행 강자가 있겠느냐. 물론 이제 천하의 문세영 교수가 기사하고 있는 마필이 5번 인기 마필을 합니다만, 과연 이 마필이 선행을 받았을 때 믿음을 가져갈 정도의 뒷심을 보여준 적이 있느냐 라고 놓고 봤을 때 고개가 좀 갸웃거려집니다. 그래서 자, 3경주는 제가 강력하게 한번 노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마필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약간의 인기 수준에 좀 밀려있는 마필. 좋습니다. 당일날 극단적인 선행 주로다 라고 1, 2경주에 판명이 난다라면 배팅률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주력마권으로 노립니다. 충마가 아니고요. 어찌됐든 이 마필이 핵심이고, 저는 직전에 이 마필의 승부의지가 상당히 좀 약했다는 점을 캐치를 했고요. 두 번 실수는 없죠. 직전에 너무 많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아낄 거는 없습니다. 승부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번 주 3경주는 무조건 승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는 제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이번 경주는 딱 출전 두수를 딱 보니까, 출전마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역시 빠른 선행형 마필이 없습니다. 정말 이번 경주는 정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추입형 마필이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아쉽게도 추입력은 좋았는데 상대 때문에 좀 아쉽게도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 그러나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 첫 번째로 말이 4번 부이킨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 9월 달에도 뒷심이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17일도 걸음이 좋았습니다. 직전에 11월 7일 마찬가지로 걸음이 좋았는데 다소의 짧은 거리, 강한 선행형 마필, 이 편성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정말 좋은 게 거리 1400m 레이스. 정말 능력을 발휘하면서는 넉넉하게 거리가 주어졌고요. 상대 마필 중에 뭐 빠른 마필은커녕 강한 마필은커녕 빠른 마필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적의 여건이죠. 올라올 수 있는 최적의 여건입니다. 4번 부익티나 마필을 그래서 주목할 이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 포지션입니다. 바로 2번 송환 플레이어인데 이 마필도 지난 9월 12일날 종반에 여러 개 남았습니다. 직전에 10월 30일 경주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개 남았었고요. 자,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이번 경주의 여건은 상당히 좋죠. 이 마필도 추입형 마필입니다. 승부의지를 아낄 이유는 없습니다. 4번, 2번을 그래서 저로서는 주목할 마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한 마리가 눈에 띄는데 바로 이 7번 아이언 노즈입니다. 이 마필을 왜 주목을 하냐면 그나마 선행 가능성이 높고 앞선에 붙었을 때 버틸 가능성이 높은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이 마필 한번 볼까요? 최근에 경주만 지켜보면 4월 10일 날 선행 전개를 펼쳤지만은 뒷심이 상당히 허무할 정도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낙 뒷심이 없다 보니까 5월 22일 날은 따라갔는데 따라가는 생각보다는 끈끈한 뒷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경주. 그래서 8월 달에 또 한 번 앞선에 붙였다가 종반에 좀 밀리긴 했는데 그때도 걸음이 뒷심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 경주는 아예 작정하고 추임력이었는데 걸음이 남았습니다. 결론으로 봤을 때 이마피는 최근의 행보는 마바에서 작전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뒷심이 부족한 마피를 무조건 앞선에 밀고 간다? 의미 없죠. 뒷심이 향상이 됐을 때 그럴 때 장점을 살리면서 선행력을 발휘하면서 버티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뒷심이 안 나오는데 마피를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전개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한번 붙였다가 앞선에 붙였다가 뒷심 보이면서 직전에는 아예 따라가는 과정에서 여러 개 남았다. 그러면 이번 경주는 선행력 마필이 거의 전무한 편성입니다. 이 마필이 김태희 신인 기수가 기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감량받고 선행을 쏘면 버티카스 있죠. 등짐이 가벼워졌고 전개 유리하고 최근에 뒷심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번 아이언 노즈를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앞선의 1, 2, 3경주가 극단적인 게 선행주로다 확신이 들면은 7번 놓고대로 됩니다. 놓고대로 됩니다. 그 정도로 메리트는 있고요. 이 편성이 크게 뭐 기술수를 요하는 편성이 아닙니다. 게다가 선행력 마필입니다. 그냥 앞선에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잡고 있다가 힘 안 배한 다음에 종반에 버티는 그런 전개가 그려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7번 아이언 노즈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공교롭게도 훈련 강도를 높였습니다. 최근에 이 마필이 습보를 거의 3바퀴밖에 안 돌렸는데 6바퀴를 돌릴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자, 7번 아이언 노즈 주목할 마필 추천을 드리고요. 이외의 마필은 이제 5번 원더풀 캣과 6번 에어원킹인데 이 마필들은 조금은 경력이 떨어집니다. 뒷심에서는 4번, 2번이 명확하고 빠르고 강하고요. 뒷심에서는 앞선에서는 아이언 노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언 노즈가 직접으로만 보면 추임력도 됩니다. 이제는 따라가도 되고요. 그러나 선행력을 발휘할 찬스입니다. 자, 4경주전은 이렇게 추천됩니다. 4번 브이킨, 2번 송환 플레이어, 7번 아이언 노즈 이 3대 마필 내에서 쇼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압축 공략에 가능한 경주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경주 여러분들 4번, 2번, 7번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호 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고요. 이번 경주 역시 뭐 한방 공략을 저로서는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저배당 경주로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좀 변수는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한방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1400의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자이언트 킬링입니다. 정말 이마필은 상당히 기본적인 능력이 잘 갖춰졌고요. 데뷔전 때는 따라가면서 여러 개 좋았던 모습이었고 직전에는 아예 선행을 받으면서 양호한주로의 1분 00초 3에 따른 호기록으로 준우승 마필을 8마 신차로 이겼습니다. 압도적이었죠. 만약에 이번 경주 1200거리였다면 뭐 숨도 안 쉽니다. 그냥 놓고 때리면 되고요. 1300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1400 믿을 수 있죠. 단 1400 거리라는 거는 선행용 마필로서는 또는 신예 마필로서는 거리 경험이 많지 않은 마필로서는 의심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이게 경마라는 게 그냥 딱 보고 분석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게 계속 의심을 합니다. 될까? 될까? 이런 주로에서는 이거는 눈여겨봐야 되구나. 계속 전략 시뮬레이션 해보고 전개도 그려보고 계속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적어도 보고 그려도 보고 머릿속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는데 그래서 이제 경마는 항상 특히 인기 마필일수록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될까? 될까? 되겠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3번 자이언트 킬링이 물론 좋죠. 저도 머리로 잡아놨고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보는데 정작 1400m의 거리라는 여건 자체는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5경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이제 7번 스텔라로드. 자, 스텔라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6등급에서는 선입력, 특히 추입력이 돋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전에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능력 발휘 기대볼 수 있는 마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 방으로 들어간다면은 3번, 7번을 저는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3번, 7번을 먼저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고요. 1번 빅토리카와 2번 럭키마이더스는 글쎄요. 2번 마필은 직전에 여력이 좋긴 했는데 여전히 조금은 검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2번 럭키마이더스의 박병용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연대율 한번 보겠습니다. 박병용 기수가 32조 마방의 마필에 딱 23번 기승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우승과 준우승의 성적이 없습니다. 럭키마이더스의 박병용 기수가 그동안 4번 기승했는데 마찬가지로 입상의 흔적이 없습니다. 단 박병용 기수가 조창규 마주의 마필에 19번을 기승했는데 딱 한 번의 우승이 있습니다. 5%의 확률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럭키마이더스가 최근에 박병용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긴 합니다만 승부 기수로 보기에는 연대 입상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런 수치가 이런 부분이 이 마필한테 좀 리스크로 보여지고요. 저는 오히려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9번 누비강자라는 마필입니다. 누비강자. 직전에 기록이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추임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왜 마방에서 굳이 점핑줄을 했느냐? 제가 볼 땐 이마필이 직전 경주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6등급에 남아있으면 부담력이 만만치 않죠. 또한 거리도 문제가 되겠고요. 전형적인 추입 성향의 마필이고 덩치형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주어질수록 상당히 유리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의 점핑 출전의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냥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입상 도전을 위해서 한 단계 강한 마필들과 경쟁을 펼치려고 출전한 마필입니다. 그게 점핑 출전입니다. 대략적인 마필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드려본다면은 저는 3번, 7번, 9번 3번, 7번, 9번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3번, 7번, 9번에 3파전으로 일단 압축이 되는데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더 당일 주로를 세밀하게 정말 분석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정말 선행 무덤이다. 당일 주로가 외곽 주로가 가볍고 추임마가 유리한 여건이다. 라고 하면은 3번은 불리하죠. 자, 이번에 5경주는 제가 현장에서 좀 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능력만 보면 3번, 7번, 9번입니다.
3번, 7번, 9번은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설명드렸죠. 1400이 유리한 마필도 있겠고 3번 같이 1400의 거리가 좀 부담스러운 마필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지금 단정 지을 게 아니라 좀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현장에서 한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5경주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의 1300m 레이서되고요. 좋은 비교가 되겠네요. 바로 5번 네모 프린세스입니다. 여러분들 앞선의 5경주의 자이언트 킬링이 1000m 양호한주로에서 1분 00초 3의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에 비교를 해본다면은 네모 프린세스도 직전에 준우승 마필을 8만 시차로 이겼습니다. 8만 시차로 이겼는데 네모 프린세스의 기록은 1분 00초 2였습니다. 거의 흡사하죠.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마필과 거의 직전의 성적이 흡사합니다. 다만 뭐냐면 이 마필은 이번에 1300m에 나옵니다. 좀 더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일단 5번 마필을 믿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에 축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전반부에 1경주, 3경주, 7, 8, 10경주로 승부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내심 이번 6경주에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강력한 추군 정의도 있기 때문에 2위권만 찾으면 되는 아주 쉬운 레이스. 거기서 저에 따른 누림수는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10번 라운더 타이거입니다. 미세한 차이긴 한데 라운더 타이거가 지난 6월달의 경주였죠. 56kg를 짊어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달에 55를 짊어지고 승급전에서 준우승을 했고요. 이미 1200m 레이스까지는 검증된 DCM, 초반에 빠른 스타트 검증이 된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서 이제 8월달에는 좀 부진했습니다. 56을 짊어지고 부진했고요.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만 승급한 다음에는 56이 최고로 높았던 부담력이었죠. 그리고 직전에 57을 무려 짊어졌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제가 이 마필 노리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최근에 특히 직전 경주는 이 마필 공백기가 좀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공백기가 있었고요. 등짐도 무거웠습니다. 57. 반면에 이번 경주는 정상적인 4주 만의 추천이고 큰 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55.5까지 부담 중량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담 중량이면 제가 볼 때 이 마필은 무조건 승부되는 마필입니다. 박태준 기수의 기승 가지고 해봤을 때 자, 따라서 10번 라운더 타이거는 저에 따른 누림수가 좀 강한 마필이고 역시 7번 매직 주니어를 뺄 수는 없죠. 다만 이 마필이 이제 57입니다. 제가 이 부담 중량 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부담 중량이. 자, 그래서 이제 매직 주니어도 57이면은 직전 대비 여건 자체는 좋진 않다. 57이면은 절대 가벼운 부담 중량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11번 아로마도 직전 대비 늘었죠. 2.5kg가 늘었습니다. 되는 맛빌이고 여기에 7번 매직 주니어, 2번 수아라 바바까지가 가는 건인데 그래서 한번 냉정해 봤을 땐 문세영 기수가 결승한 네모 프린세스 5번 마필을 믿고 하고요. 믿습니다. 저는 이 마필을 믿습니다. 2위권에서 10번 라운더 타이거를 저는 강력하게 노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라운더 타이거가 7월 달에 양호한주로 1200m 레이스 국산마 5등급 경주였죠. 55kg를 짊어지고 1분 14초 2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매직 주니어가 직전에 56.5를 짊어지고 건조한 줄의 1200m 레이스 1분 14초 5로 끊었습니다. 그러면 기록을 봤을 때는 라운더 타이거가 기록이 좀 더 빨랐죠. 그때와 지금의 부담량을 비교해 봤을 때 라운더 타이거는 7월달과 비교해보면 0.5kg을 더 짊어졌고 매직 주니어는 직전과 비교해 봤을 때 0.5kg를 더 짊어졌습니다. 10번이 7번한테 밀릴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전 이번에 6경기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5번 막빌은 강하게 믿고요. 저희 노림수는 10번, 11번입니다. 7번은 좀 불안하다 볼 수 있겠고 그에 반해서 10번, 11번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자, 이거 믿을 수 있는 찬스고요. 5번을 축으로 해서 10번, 11번을 믿겠고 여기 7번 매직 주니어, 2번 수아라 바바가 가능권 해줄 수 있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맛 4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제가 간명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 드려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승급마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이기도 하고요. 승급마가 엄청 많습니다. 1번 원지, 여기 4번 와일드 킹덤, 실질적으로 7번 마필도 승급한 다음에 딱 한 번의 경주 경험밖에 없고요. 8번 엘리트 파워, 9번 이무기, 12번 라운더 스퍼트까지 현재 대략적으로 한 마리, 두 마리, 3두, 4두, 5두, 티즈블랙까지 하면 6도의 마필 정도가 대략적으로 꼽을 수 있겠죠. 아직은 이 마필들이 4등급에서 검증이 안 됐습니다. 거의 백지 상태입니다.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경주의 레이스가 4등급 경주입니다. 그러면 4등급의 기존에 있는 마필들이 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딱 한 마리가, 딱 한두의 마필이 능력도 되는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승급마 12번, 9번, 7번 이런 마필들이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고요. 맹점이 있죠. 기존마가 괜히 기존마가 아닙니다. 5등급에서 4등급이긴 합니다만 그 갭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저는 PD 강하게 놓을 수 있는 마필이 있겠고, 자, 따라서 이제 7경주를 제가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를 함께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의 핵폭탄급 고배당 승부 앞에 경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담도 있지만 저는 자신있게 적중을 하고 승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소통할 경주 제7경주를 세 번째 승부로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의 A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단어컨대 고배당 승부로 돌아갈 수 있고요. 정말 이번 경주는 나름대로 분석뿐만이 아니라 승부 위주도 이미 파악이 됐고 정말 저로서는 완벽하게 이번 경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8경주가 약한 편성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3번 장산탱크, 4번 정문에이스, 여기 12번 남산해별, 3번 마필과 4번 마필은 무려 58kg 짊어졌고요. 남산해별이 무려 57을 짊어졌습니다. 별정 비용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이 마필들 능력이 저평가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부담 중에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에 반해서 최근에 계속 승부 타이밍을 엿보고 있는 마필이 있고요. 이 마필의 최근의 걸음이 절대 나쁘지 않은데 드디어 이번 경주에 제가 판단하는 패턴이라면은 승부가 걸렸습니다. 이 마방의 패턴은 저로서는 그동안 여러분께 무수히 많이 입증을 해 보였습니다. 승부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웬만해서는 승부를 했던 그런 마방이었습니다. 이거는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이제 그 이면에는 능력평가는 끝났죠. 이미 이 마필은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만큼 걸음의 변화도 보여줬고요. 공교롭게도 기존의 3번 장산탱크, 4번 정문에이스, 12번 남산해별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는 최근에 꾸준한 모습이긴 한데 왜 입상 실패를 하고 있느냐? 부담 중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 또 부담 여행이 적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건 자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제가 이 고배당 승부처라고 해가지고 속된 말로 쫄 필요는 없다. 배당 보고 겁먹을 필요도 없겠고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마방의 승부이가 확인이 됐다라면 확신이 든다라면 이거는 강력하게 들어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자신있게 강력한 저는 소통을 원합니다. 오늘 A급 메인은 제 8경주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의 A급 메인은 제 8경주입니다.
국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800m 레이서 되고요. 전개로서도 풀어볼 수 있겠고 능력으로도 풀어볼 수 있고요. 먼저 언급드릴 수 있는 마필 바로 4번 사이먼킨입니다. 사이먼킨이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마필은 3등급에서 이미 검증된 능력을 보여준 바 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54kg의 부담 중량을 집어줘 나왔더라면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부담이 높지는 않습니다. 능력은 일정 부분 검증이 되는데 부담 중량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마필이 4번 사이먼킨, 이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7번 장산바다가 최근에 역시 부담 중량 때문에 계속 허덕이고 있는데 이전은 노려볼 타이밍이 되겠죠. 왜냐면은 선행 전개가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3번 마필이 좀 나름대로는 빠른 마필이긴 한데 3번은 못 버티는 마필이고, 반면에 장산바다는 일정 부분 선입거리만 붙어줘도 이제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했습니다. 7번 마필. 여기서 이제 승급전이 많은 5번과 9번인데 전개로 봤을 때는 스파 플래터가 좀 더 빨리 붙어줄 수 있고요. 에이스 함성은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죠. 이렇게 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디터미네이션. 이 마필은 제가 정말 소위 5번째 마필을 잡아야 되는데 럭셔리 캡틴도 그렇고 지구력 부족의 리빙스톤도 그렇고 잡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6세의 마필 황금주머니와 예상백승의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데 크게 믿음은 안 가고요.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그래도 10번 디터미네이션의 이름값을 믿고 5번째 잡아놨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에이스 삼성이 현재 승급전이죠. 54kg를 집어져 놨고요. 이 마필은 직전에 4등급 경기에서 1분 58초대로 1800을 끊었습니다. 반면에 사이먼키는 직전에 국산마 3등급 여건에서 1분 57초대로 주팔했습니다. 1800m 레이스를. 그러니까 이게 3등급 뛰어본 마필과 승급한 마필의 능력차는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4번과 5번의 부담 중에 동일하다면 저의 선택은 당연하게 4번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뭐 경험이 쌓이면 아시겠죠? 이 해당 군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과 승급하는 마필의 갭차는 분명히 큽니다. 물론 이제 승급하는 마필이 뭐 정말 대형마다 예사롭지 않은 신예마다 한다면 바뀔 수 있겠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4번을 축으로 인정했을 때 아무래도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4번이 추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산바다라는 7번 마필과 스파플래터라는 9번 마필을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5번 에이스 함성. 이렇게 저로서는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경주입니다. 구경주입니다. 저는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4번 사이먼킨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7번 장산바다, 9번 스파플래터, 여기 5번 에이스 함성까지만 인정합니다. 뭐 구차하게 뭐 안고 갈 필요 없겠고 딱 4대의 마필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제 9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의 1400m 레이서 되고요. 8경주가 오늘 제가 고배당 강승부처의 A급 메인이라 말씀드렸죠. 10경주 못지않게 피날레 승부로 A급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번 경주는 배당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최저 배당 아닙니다. 이 편성 자체가 상당히 혼돈도가 있고요. 경쟁력 있는 마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저 배당이 일정 부분 배당이 유지가 됩니다. 절대 배당이 낮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측컨대 적중을 하면 복수식 기준 10배는 무조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로서는 유추합니다. 이미 분석은 끝났고요. 상위 등급에 내 있습니다. 능력평가 끝났고 부담 중량, 능력 대비 부담 중량 확인 끝났고 기승기수 역량, 마방의 승부의지 파악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최종 단계는 현장에서 이제 앞선의 주로를 파악해 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약간의 우열을 가릴 수는 있는데 이미 그 기본 골조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토요일 경마에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는 제 10경주입니다. 어떻게? 자신있게 준비했습니다. A급 강승부로 마지막 경주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께 믿음의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 역시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힘을 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뭐 마법만 부를 수밖에 없겠죠. 밀접하게 그야말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준비가 되에 따라 판단이 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지루하셨습니까? 저는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아마도 참고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바람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경마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이로운 경마 서울 부경 최선의 준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